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나페스고요. 아나페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나페스의 주력 제품은 디스플레이 패널에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하는 티콘과 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티콘이라는 거는 타이밍 컨트롤러로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나 DDI에 전달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함으로써 화질을 개선시켜주고 있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나페스는 이것을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달 IT OLED 패널 출하량이 전월 대비보다 95.5%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출하량이 2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죠. 특히 노트북 OLED 패널은 43만 9천 개에서 94만 대로 한 달 만에 118%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14인치 패널은 출하량이 155% 늘면서 상승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인치 출하량도 56.5%나 뛰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블릿 OLED 패널 마찬가지로 11만 6천 개에서 14만 5천 개로 25% 정도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2024년도 태블릿 경우는 같은 기간 전체 시장에서 2.9%가 감소했음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만 출하량이 유의미하게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 시장에서 최대 고객사의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의 11인치 초도 물량을 전량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 OLED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이 OLE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플래그십 OLED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30.6%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울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 중국은 수년 전부터 수조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플렉시브 OLED 시장에 대응해 왔고, 최근 이 OLED에 대한 수율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화웨이나 샤오미나 오포,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업체가 중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비오이나 비전옥스나 천마나 COT 등 기업들이 현재 샤오미나 하웨이, 오포, 비보 등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플렉시브 OLED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출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정도로 한정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상으로 한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출하량을 극단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시브 OLED 시장 초기까지 2016년도만 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플렉시브 OLED에서 87%에 대한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장을 했지만은 2019년도부터 중국 업체들이 발빠르게 점유율을 높게 되면서 현재 국내 기업들을 많이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현대 이 플래그십 OLED 패널 출하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와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5천만 대와 4,660만 대로 출하했지만은 2024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4,170만 대와 3,390만 대 패널을 출하하게 되면서 22%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중국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높이게 되면서 이제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2,640만 대, 2,150만 대였지만은 24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3,130만 대, 2,590만 대로 패널 출하량이 약 1.5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국 패널 업체들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2025년도가 되게 된다면 비효율가 이 플렉시브 OLED 시장에서 약 30%에 대한 점유율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가 증폭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나페스가 생각보다 많은 큰 수혜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IT 기기나 이제 핸드폰에 관련해서 이제 견조한 판매량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많은 패널을 출하하고 그로 인해서 아나페스가 그에 맞는 부품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어서 아나페스가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나페스는 갤럭시 S24 FE 모델에도 이제 DDI를 공급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마련돼 있어서 전년도보다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페스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눌림이 왔지만은 고점 부분까지 이제 상승해 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고점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넘지 못하면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강한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돼주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추세선이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하방으로 들어갔고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크론이 있어서 이제 중기적인 추세도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바닥 구간을 한번 지켜주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닥 구간을 지켜줬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강한 매물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소폭 눌림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나페스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65%에 대한 매출액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매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갤럭시 S24 FE의 모델에 대한 DDI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향간에서는 약 천억 원대에 대한 매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억 원대에 대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영업적인 측면과 당기순이익 측면도 상승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고, 이 상승 여력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통해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로 인한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나페스가 어떤 이제 매출액을 1분기 때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아나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